서울 근교의 한 납골당. 이곳에 넋을 놓고 오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 혼자 하면 어떻게 하냐, 지호야.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가고 죽었어요. 7살에 세상을 떠났다는 남자의 아들 지호.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왜 아빠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런데 새엄마 찾아서 복수해줄게, 지호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만 믿어. 7살 지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재혼한 아내 지호의 새엄마랍니다.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 복수를 하겠다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교도소까지 다녀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억울함을 주체하지 못하는 지호 아빠 병기 씨. 대체 아들의 죽음 뒤에 어떤 사연이 숨겨진 것일까요? 지난 7월 제작진은 한 허름한 여관 앞에서 병기 씨 누나 영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교도소에서 출감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출소한 동생에게 일어났다는 기막힌 이야기. 그가 지내고 있다는 여관방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경기야, 경기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 경기야. 불을 켜자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 병기 씨. 여기저기 널브러진 술병과 쓰레기들이 악취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빨리 일어나봐 좀. 정신 좀 차리고. 빨리 일어나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이 한심한 놈아. 아우 지금 술 먹고 그러고 있었다. 빨리 일어나. 알았어. 좀 기대고 정신 좀 차려. 아직 술 기운이 남았는지 도통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병기 씨. 누나의 손에 이끌려 화장실로 향했는데요. 선생님 술 많이 드셨어요? 잠깐만요. 정신 좀 차려. 예.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그가 우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는데요. 그의 아들 7살 지호의 사망 신고서였습니다. 한 1년 정도 교도소에 있다가 나온 지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나와 보니까 멀쩡하던 아들이 죽어 있고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군대 간 데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갑자기 죽은 7살 아들과 사라진 새엄마. 이 기막힌 사연은 2년 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호 친엄마가 애를 낳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좀 집을 나갔습니다. 지호는 누나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고 2년 전쯤인가요? 한 여자를 좀 만나게 됐죠.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예. 오늘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할 김소연 씨. 인사해. 병기 씨, 자네처럼 싱글맘이래. 애가 몇 살이에요?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5살 난 아들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애가 말은 잘 듣나요? 요즘 우리 아들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아주 죽겠어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둘이 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있고 또 동갑이다 보니까 공통점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호감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상상을 좀 했었죠. 이런 사람이 지호를 좀 잘 보살펴준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두 사람. 결국 연애 3개월 만에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지호야! 근데 공을 막고 있어도 자고 있어. 집이 좁아서 많이 불편할 텐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 그래요. 지호 예방접종은 다 마쳤어요? 예방접종?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호 다니는 병원 알려줘요. 내가 병원 가서 확인할 테니까. 알았어. 다른 환경 속에서 애들이 자랐는데도 적응을 너무나 잘하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이 지호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저희 그 누나가 처음으로 저한테 정말 여자 정말 잘 얻었다고 저한테 칭찬을 그때 해줬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 하지만 1년 전 병기 씨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배달 일을 하던 도중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사람을 치고 만 것인데요. 정말 생각보다 심각했던 피해자의 상태. 신호 위반까지 겹쳐져 합의금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 이하로는 합의 못 해드려요.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조금만 선처를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도 형편 어려워요. 지금 저 꼴을 보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연락 빨리 주세요. 피해자 쪽에서 그 제시했던 그 합의금이 3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전세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저희 그 가족들이 다 길 바닥으로 다 내몰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호는 그 누나네 집에 맡기면 되지만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아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얼마 동안은 그래도 편지가 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냥 편지도 끊기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전 1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불안한 마음으로 출소했던 병기 씨.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보증까지 다 주고 나갔는데 모르셨어? 저 그럼 혹시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 뭐 그거 우리 모르지. 그 전출 신고도 안 하고 가지고 주민등록인가 뭐 그거 다 말소시켰는데. 그렇다고 뭘 말소까지 시키세요? 아이 답답한 양반이네. 그럼 집을 저대로 냅둬요 그럼? 보증까지 다 줘서 나갔으니까 너는 뭐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네. 안 좋은 일은 이상하게 겹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주민센터에 갔는데 지호 그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새엄마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 멀쩡하던 애가 죽어 있으니까 답답하고 좀 미칠 것 같죠. 그 애들 복지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혼인 신고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지호의 죽음. 병기 씨만큼이나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은 고모 영선 씨입니다. 4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 키운 애예요. 그 만나는 여자가 좀 싹싹하다고 해서 지호를 맡겼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그 여자 찾아서 빨리 죄값 치르게 하자.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어. 누나도 잘 알잖아. 그 사람이 그 지호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내가 너하고 무슨 얘기를 하니? 정신 좀 차려줘. 답답해 진짜. 새엄마를 두둔하는 동생의 모습에 속이 터질 것 같은 영선 씨. 여관을 나선 그녀가 한 주택가를 찾았습니다. 저기로 올라가면 지호가 살던 집이고요. 예. 여기가 지호가 죽은 장소예요. 저기서 혼자 뛰어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는데 의심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22일 날 지호가 사고로 6시, 사망한 일 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6시 홀로 계단을 뛰어내려오다가 실족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아니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일요일 날 그 새벽에 혼자 왜 저기를 왜 뛰어오냐고요. 아니 그리고 이 길은 한두 번 다닌 길이 아닐 텐데 이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졌다는 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요. 애타는 마음으로 그날의 목격자를 찾는 고모. 하지만 워낙 인적이 드물었던 시간이라 목격자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사흘 후에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아니 근데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종적을 감췄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재앙의 불씨가 동생의 재혼이었다고 믿는 누나. 병기 씨 역시 누나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합니다. 지호하고 그래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있어서 사실 누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도 그 사람하고 또 지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믿고 싶어요. 그 사람. 지호가 잠든 것조차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의문을 풀기 위해서 하루빨리 서현 씨를 찾아야 할 텐데요. 과연 지호와 새엄마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다음 날 혹시나 새엄마의 행적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병기 씨가 지호가 다니던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호는 일단 5월경부터 유치원에 나오진 않았어요. 어머니 그러면 전화로 예 그냥 갑자기 사정이 생겼다고. 사전에 네. 현수는 나왔나요? 네, 현수는 나왔었어요. 현수는 나왔어요? 네. 무슨 이유인지 새엄마는 자신의 친아들만 유치원에 보내고 지호는 보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즈음 학부모들 사이에는 기이한 소문이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님들 중에 지호랑 현수 관계를 네.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했거든요. 어머니가 좀 현수에 비해 지호를 좀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 학대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네,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지호.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 의해 지호의 목격담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지호 꼴이 좀 거지같이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의심스러웠던 것은 현관문. 현수와 단둘이 외출을 할 때면 마치 지호를 감금하는 듯 현관문 밖에서 자물쇠를 잠궜다는데요. 평소에는 지호한테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신데. 하지만 지난 6월 현수마저 무단결석을 하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지호와 새엄마를 둘러싼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요? 그날 오후 누나를 호출한 병기 씨가 지호와 새엄마가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아무래도 걔 좀 믿어야 되니까. 아, 참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고 왜 자꾸 그래? 얘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아유, 봐봐 일단. 아유. 소문대로 자물쇠를 밖에서 잠그기 위해선 경첩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관문 어느 곳에서도 경첩을 달았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아이고, 아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아니 저기 얘가 여기 살던 사람인데 그 저기 혹시 이거 현관문 혹시 바꾸셨나 하고요. 이 현관문요? 네. 이거 내가 이거 하도 지저분해서 이거 바꿨는데 통째로 문짝을. 이사 온 뒤 현관문을 교체했답니다. 놀랍게도 경첩 자국이 너무 많아 차마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데요. 뭐 작물통을 몇 개나 잠갔는지 경첩 자국이 뭐 여기저기 막 너덜너덜해 내가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내가 이사 와가지고 우리 신발장에 있더라고. 뭐 이거 뭐가 무슨 뭐 열쇠쟁이도 아니고 뭐 이게 뭔지. 이게 다 있었어요? 네. 세상에 이게 몇 개야? 아무래도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호는 새엄마에 의해 감금됐던 것 같은데요. 애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애한테 할 짓입니까 이게? 새엄마의 두 얼굴에 모든 믿음이 무너져버린 병기 씨. 대체 저 창문 너머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다음 날 다시 찾은 병기 씨의 여관에서는 대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호가 학대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바보같이 참지 않으려고요. 단단히 결심을 한 것 같은 병기 씨. 그날 오후 지호의 사고를 조사했던 담당 경찰을 만났습니다. 애가 학대를 받았으면 몸에 뭐 학대를 받은 흔적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실적으로 해가지고 사고 산 걸로 정이 됐어요. 뭐 뒤에서 밀거나 뭐 이런 흔적도 없었고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도, 이상한 정황도 없었다는 경찰. 그런데 신원 확인 때문에 저희가 친어머니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신원 확인만 해주시고. 친엄마가 왔었습니까? 친엄마는 좀 이상하게 뭐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덤덤하게 그냥 신원 확인만 하시고 그런 거 있었어요. 지호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는 뜻밖의 인물을 찾았습니다.
친엄마가 왔다 갔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었네요. 뭐 대충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아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아직 뭐 할 얘기 남아있는 것도 아니잖아. 잠깐이면 돼.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친모는 몹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지호 뭐 얼굴이나 뭐 몸이나 뭐 이런데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아니? 지호 얼굴 확인해달라고 해서 가서 확인하고 일이 바빠서 그냥 나왔어. 장례식 갔다 왔어? 아, 그 장례식도 그 여자가 다 알아서 자기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 당신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 가면 남인데. 뭐가 남이야? 네 아들 아니야. 말 어떻게 넌 그렇게 하냐? 아, 내가 말을 어떻게 했는데. 그런 당신은 뭐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몰라? 나 교도소에 있었잖아. 아, 잘났어. 그러면서 무슨 나한테 그런 책임 부하를 다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친모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하는데요. 야, 야, 아, 왜? 야, 아우, 나 지금. 네가 인간이야? 어? 왜 나 인간 아니다 왜?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나 아주 천벌을 받을 거다. 천만? 받아도 내가 받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오게 내가 막았어? 저 여자는 백날 얘기해봐 소용없어 진짜. 네? 지호만 불쌍한 거죠. 상처만 가득 안고 발길을 돌린 병기 씨. 근데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는지 친모가 병기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주더라고. 지호 여기 있다고. 너 이 주소 알면서 한 번도 안 가본 거야? 아, 진짜 뭐 생각해서 줬더니만. 아, 그럼 줘. 다행히 찾아온 보람은 있었습니다. 그토록 알고 싶던 지호가 잠든 곳을 알아냈는데요. 찾으려고 했던 건 맞는데 막상 찾고 나니까 걱정이 먼저 나네요. 막상 만나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 복잡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검게 차려입은 병기 씨와 영선 씨가 지호가 잠들어 있다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알았지? 아, 얼른 와. 들어가자. 수많은 유골함들 사이에서 지호를 찾는 영선 씨. 병기 씨는 용기가 안 나는지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는데요. 병기야. 여기 저기 치고 있다. 아유, 지호야. 아유, 내 새끼 어떡하면 좋아. 저기 있어. 가서 인사를 해야지. 혼자 외롭고 얼마나 씁쓸했겠니. 가서 인사해라. 빨리. 차마 맨정신으로는 지호를 마주할 자신이 없는 병기 씨. 소주 한 병을 그 자리에서 비워버립니다. 그 흔한 꽃 한 송이 없이 생전의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골함. 병기 씨, 지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지껏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남한테 해대는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것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일어나봐. 한참 동안 슬픔과 분노를 쏟아낸 병기 씨.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지호 앞을 일어났습니다. 아, 저기 여기 우리 조카가 전지호라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그 보호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럼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전화 좀 와요. 부탁드릴게요. 관리실에 들어가 사정을 이야기한 두 사람. 과연 새엄마는 이곳에 흔적을 남겼을까요? 밥 좀 잘 먹고 그래. 보호자가 김서연. 네. 예, 김서연으로 돼 있네요. 네, 맞아요.
일반 전화만 남겨놓으셨네요.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만. 아 그래요? 예, 예. 저기 그것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예, 예. 드디어 새엄마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남겼다는 전화번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예. 네, 식당입니다. 식당이에요? 거기가? 네. 아, 누구시죠? 혹시 거기 일하시는 분들 중에 네. 김서연 씨라고 혹시 있나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녀가 남긴 번호는 지방의 한 식당. 과연 병기 씨는 그곳에서 새엄마를 만나 모든 의문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를 찾아 나서는 두 사람이 분주히 뭔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안쪽에 여기 자물쇠 있네. 자물쇠 있는데? 하나 찾았잖아. 찾았어? 그거 영수. 또. 그 사람 만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또 혹시나 또 다른 소리 할까봐 준비를 좀 해놓은 겁니다. 지호 사망 신고서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예전에 살았던 전셋집 그 전세 보증금 영수증인데요. 보시면은 김서연이 직접 사인한 거 있고요. 그간 수많은 의문과 의심들을 낳았던 단서들을 빠짐없이 챙긴 병기 씨. 한참을 달려 새엄마가 있다는 지방의 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없어. 주방에 있는 거 아니야? 식당 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보이지 않는 새엄마. 얼마나 지났을까? 무작정 식당 앞을 지키던 두 사람 앞에 드디어 새엄마 서연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 김서연! 야, 왜 날 피해? 잠깐 얘기 좀 해. 왜 피하는 거야, 너? 너 잘못하고 있어, 나한테? 서연 씨,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처럼 자꾸만 병기 씨를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녀 앞에 병기 씨가 준비한 단서들을 쏟아부었는데요. 야, 이거 보여? 이래도 날 탈만 없어, 너? 몰라? 뭘 몰라? 야, 너왜 지호를 갖다가 왜 감금했냐고? 너 때문에 지호가 죽은 거야? 야! 야, 문 열어! 야, 너 문 열어! 문 열어! 열으라고! 야, 김서연! 야, 김서연! 왜 날 피하는 거야, 너? 결국 한마디 대답도 들어보지 못한 채 새엄마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기 차 타고 나가신 사람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 남자 여기 사장 맞죠? 아니에요. 맞아. 그 사람 혹시 전화번호 좀 가져주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자꾸 이러시면 잘 곤란해요. 얼른 나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가져가라고 내가 부르는 거 별이 나라지 않아. 얼른 나가세요. 내가 입을 닫고 벙어리가 되어버린 새엄마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주변 사람들. 아무래도 지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니 새엄마는 침묵으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여관으로 돌아온 병기 씨가 한참 동안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 때 그 지호가 집었던 명주실이에요. 명주실을 집어서 돈은 못 벌어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리 급했는지 지호를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럽다는 병기 씨. 오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막상 만나고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여전히 해맑기만 한 동영상 속 지호. 새엄마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뒤 고모 영선 씨가 제작진을 급히 호출했습니다. 그 지호 사고 난 거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인데 좀 제가 같이 좀 동행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엄마를 만난 이후 그녀를 찾겠다며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식당 인근을 뒤지고 있다는 병기 씨. 영선 씨는 그런 동생이 가여워 목격자를 찾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는데요. 그런데 목격자가 기억하는 그날의 상황이 사망 신고서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날 제가 친구들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애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기듯이 막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다시 집에 가려고 딱 보니까 저쪽 뒤쪽에 또 한 아주머니께서 애를 막 부르면서 이렇게 막 또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지나가는 거 보고 그래서 새벽에 왜 저러나 싶으면서 그냥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갔죠. 이제. 홀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망 신고서와는 확연히 다른 목격담. 새엄마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네, 이 아줌마 맞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거의
거의 한 일치하는 것 같은데 어렴풋했는데 지금 사진 보니까 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거죠? 예. 갈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그날의 진실. 남자의 말이 맞다면 새엄마는 거짓으로 사망 신고를 한 것인데요. 막연히 그냥 사고려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격자 만나니까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여기 계단에서 밀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새엄마가 직접 지호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추측.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은 오직 새엄마 서연 씨밖에 없습니다. 며칠 뒤 기어코 병기 씨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식당에서 새엄마가 타고 갔던 자동차를 찾아낸 것인데요. 차가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여기 좀 사는 것 같거든요. 계속 좀 기다리면서 이 차 타는 사람 무조건 잡으려고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드디어 지난번 새엄마를 데려갔던 중년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에 같이 살았던 그 여자 아들 현수예요. 남의 아들은 감금해 가서 그 죽여놓고 지 아들은 지금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 야, 너 나와. 너 나와. 진짜 마시고 일단 놓으세요. 너 누구야? 나 서연이 사촌 오빠인데 자 일단 내가 내릴 테니까 놓으시고. 새엄마의 사촌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이 의외입니다.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알 수 있을 게 없어요. 알 수 있을 게 없으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지호 친모를 찾아가요. 지호 친모. 복잡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일단 먼저.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서연 어디 있어? 어? 진정해. 내 마음 알겠는데. 그러니까 서연이 있는 데를 알려. 서연이 있는 데를 얘기하라니까. 난데없이 친모 상미 씨에게 화살을 돌리는 남자. 시끄러운 소동에 새엄마 서연 씨도 제 발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세요. 서연아, 어? 잠깐만 얘기하면. 서연아. 잠깐만. 어? 너도 알잖아. 내가 아빠인데 도대체 어? 지호가 왜 죽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애가 죽었는지 어? 그 이유를 좀 말해달라니까, 어? 아들을 잃은 아빠의 간절한 호소. 결국 새엄마가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병기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두 아들과 함께 지냈었다는 서연 씨.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던 가족에게 올해 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가 누구 줄까? 네. 저 아시죠? 아, 네, 저 지호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지호 아빠 얘기 들었어요. 알아보니까 애 아빠 교도소 가서 양육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지호 데려가려 왔어요. 아니, 갑자기 왜요? 말씀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제 아들 데려가겠다는데 갑자기라뇨. 그쪽도 애 둘 키우면 힘드실 테니까 제가 데려갈게요. 지호야? 아니,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지호야, 엄마 왔다. 아니, 지호야? 저기요. 지호를 안 보낼 수가 없었어요. 지호 아빠랑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호에 대한 양육권 뭐 어떤 권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죠. 근데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느낌이 안 좋아서 친모가 일한다는 그 가게에 찾아갔었어요. 지호를 보내고 3일 만에 상미 씨 가게를 찾아갔던 서연 씨.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지호야. 도대체 애 꼴이 왜 이래요? 잘 키우겠다고 데려갔으면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 웃기는 여자 아니야. 내가 내 애 어떻게 키우든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7살짜리 애가 있을 그럴 곳이에요? 더럽게 고상한 척은. 아줌마, 엄연히 이건 남의 일이거든. 신경 끄고 집에 가서 아줌마 아들이나 잘 돌봐. 아, 정말 웃겨 진짜. 도저히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데리고 왔죠. 그런데 그때부터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무작정 데리고 왔잖아요. 그랬더니 또 친엄마도 집 밖에서 지호가 놀고 있을 때마다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제가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호를 집 밖에 내보내지 말자. 차라리 그게 안전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도대체 왜 데리고 왔는지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집안에만 있어야 했던 지호가 안쓰러웠던 서연 씨. 인적이 드문 새벽을 이용해 가끔 산책에 나섰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6월 20일 새벽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왔다. 이제 집에 가야지. 싫어. 많이 돌아다녔잖아. 싫어. 엄마가 왜 집에 돌아가야 되는지는 많이 얘기했지? 그래도 싫다고. 복잡한 어른들의 세계를 헤아릴 수 없었을 지호. 결국 서연 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다는데요. 지호야. 서연 씨를 피해 가파른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지호는 결국 발을 헛디고 말았습니다. 지호야? 위에서 지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는 애를 위해서 그랬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아들 죽인 나쁜 새엄마로 그렇게 보일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 혼자 놀다가 그렇게 됐다고 거짓말로 사망 신고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지호가 죽고 난 뒤에야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상미 씨는 모든 책임을 서연 씨에게 전가했다고 합니다. 이러려고 그렇게 애를 데려갔어요? 미안해요. 할 말이 없네요. 당신이 죽인 거야. 당신이 애를 집에 가둬서 일어난 일이라고.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 당신이 지호 죽인 거라고. 알았어? 그 여자 말이 맞죠. 당신이 우리 지호 죽인 아무리 거야. 제가 포장을 해도 내 과거가 아이를 죽게 만든 거죠. 친모랑 있었으면 거짓골을 살지언정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세금까지 다 빼서 친모에게 주고 전 현수랑 사촌 오빠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지호 보내고 나서 한 번도 발 뻗고 잔 적 없었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게 더 잘 된 것 같아요. 지호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며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새엄마 서연 씨. 그녀의 눈물을 보며 병기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애가 싫어서 버리고 간 여자가 양육권을 주장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불과 며칠 전 만났던 친모는 이 모든 일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새엄마 서연 씨의 고모 영선 씨까지 가세해 친모를 찾았는데요. 너한테 들을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잠시만요. 야야. 이런 식으로 야, 나오면 신고를 해? 그래 신고해 가서. 야, 오늘 그럼. 신고해자고. 나가. 일단 나가서 보자. 갑작스러운 삼자 대면에 당황한 친모 상미 씨. 왜 지호를 데려간 것인지 추궁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친모의 해명이 기가 막힙니다. 잘 애 입히고 임대 아파트 당첨되려고 데리고 왔어요. 아파트하고 지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 한부모 가정이면 임대 아파트 당첨될 확률이 많아서요. 제가 키우려고 했던 거잖아요. 결론은요. 지훈이 네가 뭘 키워 도대체? 어? 여기다 처박아놓고 서로 씻기지도 않고. 자신의 사욕을 위해 아들을 데려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잔인한 친모. 부모로서 최소한의 보호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받은 그 전세금은 어쨌냐고. 당신도 뭐 오지 않고 그러길래 이것저것 썼지. 친모라는 무기를 앞세워 학대를 퍼부은 상미 씨. 새엄마 서연 씨는 그 잔인한 모정 앞에서 묵묵히 지호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기 씨와 새엄마를 다시 만난 곳은 지호가 잠든 납골 땅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가슴 아팠던 거 이제 풀고 좋은 데 가서 편히 쉬어. 너무 미안해 지호야. 괜찮아. 지호도 이해할 거야. 친엄마는 누나가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오해도 많이 풀었고 지호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살려고요, 저희 또. 지호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다는 게 아직은 너무 미안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호 때문에라도 셋이 정말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오해를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새 가족. 하늘나라의 지호가 웃을 수 있도록 힘차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